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2016년도도 벌써 2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스피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보다도 더 바삐 사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지난해 전라북도 브랜드 가치를 또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송하진 지사님과 함께 또 올 한 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네. 네. 지사님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소망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전북 도정, 전라북도 발전이 우선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소망 갖고 계세요, 올 한 해? 아무래도 뭐 건강하고 집안이 화평한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 제가 마음 편하게 도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저 여는 말에도 모두에도 정말 일반인들보다 2~3배는 더 바삐 살 것 같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나요? 아이 뭐 항상 바쁘죠. 저는 예.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30시간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워낙 그 여러 분야별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가야 할 것도 많고 만나야 될 분도 많고 뭐 회의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로 얘기하면 이제 선생님들 공문 작업만 좀 없어도 수월하다고 하는 예. 것처럼 지사님 경우에는 행사만 참석만 좀 줄어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행사 참석이 워낙 많죠.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 행사만 뭐 많은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서울도 가야 되고 세종시도 가야 되고 때로는 외국도 가고 회의도 하고 네. 또 우리 전라북도 안에서도 저 무주에서부터 고창, 군산에 이르기까지 아마 하루에 보통은 2개, 3개씩은 거의 간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많다. 엄청나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걸 느끼기 마련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지난해 성과도 좀 이야기하고 올 한 해 희망도 좀 이야기하고 이왕이면 긍정적인 이야기, 밝은 이야기를 많이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 연초부터 사실 불안한 소식도 좀 있습니다. 사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군산이 이제 후보지로 오르면서 군산 시민들이 지금 또 겁에 질려 있고 걱정이 큰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저는 이제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뭐 간부들 비상 회의도 하고 또 다음 날 이어서 바로 이제 군산 시장을 불러서 같이 또 논의도 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 또 도당 위원장들 또 함께 이제 모여서 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뭐 우리 군산 지역에 온다는 논의가 아직은 어느 선까지 뭐 이렇게 진도가 나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사드 배치 문제 자체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고 군산이 갖는 의미, 새만금이 갖는 의미. 그러니까 새만금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세월, 뭐 25년이 넘게 국가가 중심이 돼서 참 수조 원의 돈을 쏟아 부어서 개발을 해서 뭐 동북아 경제 허브를 만들겠다 뭐 이런 목표 하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세계 잼버리 대회도 해야겠다. 또 공항도 만들어야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진도가 나간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사드가 정말 배치되는 상황이 온다면 찬물 끼얹는 거죠. 그러면요. 사실 새만금 폭이 선언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적어도 그런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한반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또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의 경제 성장 관점에서 볼 때도 이건 군산은 절대로 사드가 배치될 지역이 될 수 없다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께도 이미 뜻이 전달이 됐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에 다 의사 전달이 됐고 뭐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상황이 온다면 뭐 이 이상의 또 다른 조치를 저희들도 하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조금은 어리석은 결정이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네. 앞으로도 긴장 늦추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네.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예. 강력 결사 반대 네. 의지는 이제 전달을 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추이를 지켜보시겠다. 네. 다른 지역도 뭐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역이 뭐 나올까 싶어요. 예. 타 지역도 또 상황은 마찬가지겠죠. 뭐 그렇지 않아도 네. 뭐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정당별로 찬성하는 도가 다르니까 네. 뭐 찬성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이나 일단 자기 지역이 배치되는 데 대해서만큼은 다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걸 보면 앞으로도 우리 새만금이나 군산 지역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민감하게 귀를 열고 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네, 저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사이 뭐 뉴스에서 자주 다루다 보니까 예. 그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예. 지난해 소득이 좀 많았습니다. 유독 지사님 관련된 뉴스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성과가 좀 있어서 그렇죠. 자랑할 만한 성과들. 예. 예. 그것은 뭐 그간 많은 도민들의 노력, 참여, 협조, 그 다음에 또 많은 그 관련 기관, 단체, 정치인 할 것 없이 힘을 보태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어느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사회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계기,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작년 한 해는 정말 많은 성과를 거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삼락 농정, 네. 또 토탈 관광, 또 탄소 산업, 이렇게 어떤 토대를 다지는 측면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계기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노력한 결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이제 무주에 네. 유치하는 성과. 그건 아무래도 관광이라든가 또 우리 도를 유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그 뒤에 익산의 미륵사지 왕궁리가 예. 세계문화유산으로 네. 등재가 되는 성과. 그것도 역시 관광에 또 우리 문화의 어떤 자긍심 이런 거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정말 제가 이제 좀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건 연구개발 특구의 유치다 이렇게 네. 보고 싶고 이것은 농생명산업 또 탄소 융복합 산업 앞으로 일으키고 일자리 만들고 소득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네. 또 하나 굳이 이제 작년에 이루어진 일을 예를 들면 새만금 참 오랜 세월 우리 도민들의 염원입니다마는 이제 속도 낼 때 됐죠. 네. 속도가 낼 때 됐는데 그동안 총리실에 있던 조직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새만금에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규제도 좀 줄여야 된다. 이제 이게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숙제들인데 그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작년에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네. 총리실에 조직을 만드는 이왕이면 좀 직급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잘 합의돼서 1급을 단장으로 해서 새만금 추진 지원단이 네. 총리실에 지금 사실상 생겼습니다. 그래서 1급 단장 밑에 또 국장도 있고 과장도 네, 있고 네. 또 우리 도에서도 파견을 나가서 이제 각 총괄적인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조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무슨 일을 하느냐죠. 결국 국토부, 환경부 여러 부처들이 한 대개 6개 내지 8개의 부처가 새만금은 항상 관계됩니다. 네.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거나 협조가 안 될 때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것이 총리실의 추진 지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행히 이제 그게 설정이 됐고 이제 나아갈 길은 무엇보다도 규제를 없애는 일입니다. 역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를 많이 제약 풀어야 요건들이 되겠죠. 많으면 네. 안 되죠. 네. 또 갔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그런데 다행히 정부가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이제 받아들여서 새만금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이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드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새만금에 한중경제협력단지 들어서게 되고 네. 또 많은 기업이라든지 뭐 농생명 산업, 관광 이런 형태로 들어오면 더더욱 사드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중국과 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럼요. 아마 네. 그런 측면에서도 새만금의 가치는 오히려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더 가치가 돋보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성과 굵직한 것들로만 살펴봤고요. 네. 요 사이 뭐 제 조카도 그렇고 학과 대학교 이제 선택할 때 저는 이제 아주 자신 있게 농대 가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가 또 이제 인프라가 예, 갖춰졌고 그렇습니다. 농업의 비전, 농생명.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됐잖아요. 안전한 그렇습니다. 먹을거리 위해서도 예,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인류 역사에 뭐 거창하지만 인류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명의 흐름. 이미 지금은 산업혁명기에 4차까지 왔다고 그러죠. 또 아주 고도 산업사회를 이미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뭐 자원의 고갈 문제, 식량난에 이르기까지 또 인간성의 파괴, 환경의 파괴 등등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지금도 네. 이미 그런 조짐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그 유력한 미래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것을 살릴 길이 농촌, 농업, 농민이라는 거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5,000년 내내 농도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농업 비중이 낮아지고 네. 다른 분야가 서비스업이라는 다른 분야가 커져가고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는 결국은 농업, 농촌, 농민이 또 지금은 하이테크, 첨단 기술에다가 전통 농업이 결합돼서 발생하는 진짜 농업 네. 그리고 농생명, 농식품 이렇게 갈 때 성공한다. 네. 그 이론을 융복학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럼요. 그렇게 해야 한국이 살 수 있다라고 권장하는 짐 데이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외국 분이세요? 예, 네. 하와이대 그 교수분인데 네. 그분의 이론은 철저하게 한국을 겨냥하고 해주신 얘기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아주 유명한 짐 로저스라고는 투자자 네. 유명하죠 미국에. 네. 농업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그분도 네. 앞으로 미래의 비전은 농업에 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가장 비싼 차를 타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거죠. 특히 제가 볼 때 지금 저출산 뭐 고령화 문제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지 문제, 또 우리 식량 안보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해결하는 거. 결국 인간이 마지막까지 온 인류가 다 함께 잘 사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가장 경쟁력 있고 가치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이미 뭐 세계 10억 가까운 인구가 식량난에 겪고 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요즘은 건강, 안전 뭐 이런 의미의 식품 산업 네. 이렇게 가죠.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바로 그런 적지가 아닌가. 우리는 미래에는 지금까지 뒤떨어진 부분보다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곳,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네. 그것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 그렇게 농도이고 봐서. 모든 지금 인프라가 잘 네. 갖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농대 가신다고 권장하신다고 네. 그랬지 네, 않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지금 강추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여기 지금 혁신도시원 국립농수한대학 예. 대단합니다. 거기도 이번에 좋죠. 네. 5대1 갖고 거기 졸업생들은 거의 취업 100% 가깝게 하고 있고 네. 소득도 가장 높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개념이 이제 앞으로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자, 탄소 얘기, 탄소 산업 만들어내서 또 신조 또 만들어내셨잖아요. 전주시장 예. 시절에. 주식으로 치면 어떻게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건가요? 탄소는 어떻습니까? 아주 장기로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저도 제가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탄소가 이래 해서 뭐 좋다 그렇게까지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흐름, 뭐 문명의 흐름으로 볼 때 탄소 산업 쪽으로 가는 것은 저는 필지의 사실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원들 또는 어떤 소재들, 부품들 이런 것들이 에너지 전략형으로 가게 되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효용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쓰이는 것이 바로 C, 탄소라고 하는 우리는 탄소 섬유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이미 제가 전주시장 시절에 겪었습니다마는 네. 탄소 분야는 섬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래핀이라든지 활성탄소라든지 여러 분야가 또 있습니다. 네.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탄소 산업은 초창기다. 특히 에너지가 덜 든다. 소위 저탄소 녹색 산업이라는 얘기 한동안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탄소 산업이라고 볼 때 간다. 지금 전기 자동차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이미 하이브리드 시대를 넘어서 전기 자동차 상용화 됐죠. 네. 상용화로 가는데 예. 그 상용화로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가벼워야 되죠. 그 가볍게 하는 것이 바로 탄소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고 기계, 뭐 항공 뭐 다 쓰이죠. 항공모함, 네. 심지어 뭐 요트 뭐 이러기까지 로봇이라든지 또는 스포츠용품, 의료용품 할 거 없이 최근에는 농기계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이미. 저도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다 가봤습니다. 물론 그 탄소 산업의 급에 따르면 정도의 차이에서는 뭐 이미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급이지만 굉장히 응용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시장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좀 고급이죠. 네. 특히 전주, 전라북도가 중심이 돼서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저는 가장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고 이게 되면 아마 새로운 산업 새롭게 창출되고 또 거기에 일자리가 맞춰서 줄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산업이든 줄면 느는 분야가 또 생겨나죠. 네. 늘어나는 거고 소득이 올라가는 거고 뭐 이런 차원에서 미래의 첨단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는 탄소 이상 갈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확신을 갖고 계시는 장기적이지만 네. 이게 1, 2년에 될 것 같으면 누구도 다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세월이 걸리죠. 물론 기초 단계는 처음부터 생기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노력하고 투자하고 한다면 미래에는 우리가 더 경쟁력 있는 산업을 새롭게 가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 탄소 얘기했고 이제 토탈 관광 또 남아 있는데 초코파이 팔리는 거 보면 무서울 정도고요. 그렇습니다. 한옥마을 중심으로 해서 예. 이제 균형 있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일 뭐 티켓도 말씀하셨잖아요. 지난해 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추진이. 토탈 관광은 이것도 역시 모든 일은 쉽게 보면 안 되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렇게 쉬면 다 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 사람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사람이 많이 온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얘기고 네. 그걸 통해서 또 경제도 살아난다는 뜻이죠. 또 우리 동네에 많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자긍심도 솟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관광에는 관광이 될 수밖에 없는 요체들이 있죠. 소위 관광 자원들이죠. 전통 문화도 관광 자원이죠. 네. 농촌의 어떤 아름다운 풍경, 또 생태 자연 환경 다 관광 자원입니다. 그렇죠. 네. 심지어 유진수 아나운서가 워낙
멋있다. 그러면 유진수 아나운서도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듯이 네. 인물이 또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저는 적어도 21세기 이후의 관광 산업으로만 본다면 전라북도만큼 풍요로운 관광 자원을 가진 곳이 없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고. 네. 그걸 엮어내야죠. 서비스하고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관광 자유 이용권 네, 네. 아마 말씀하시라고 일일 패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오사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렇게 외국에서는 그 관광 패스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아마 그 이름을 굳이 붙이면 전북 관광 패스겠죠. 그러니까 패스권을 사서 교통부터 뭐 숙박 또 관광지 뭐 여러 가지 그 체험장 뭐 등등을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네. 증이죠. 예. 그 대신 요금이 할인되는 거죠. 보통은 뭐 10%에서 20% 사이쯤을 대개는 뭐 기대하는데 무료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네. 주차장이라든지 무료 이용이 해당돼서 그 패스만 하나 가지면 네.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좀 많이 오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전주하고 완주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현재 해보니까 아직은 많이 안 알려졌죠. 앞으로 홍보가 무지하게 필요한데 네. 반쯤 발린 것 같아요. 반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알리고 네. 또 문제점도 좀 많이 밝혀내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판매도 좀 편해야 되고 또 가격도 적정하게 좀 저렴해야 되고 네. 이용하는 곳도 매력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해서 네.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해안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네요. 예. 네. 다른 지역도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금방 알려져서 모든 사람이 이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어찌됐든 그 문제점들을 찾기 위해서 어제도 저희들 대토론회도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답을 또 밝혀내서 멋진 관광 패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는 뭐 개그맨 얘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K 항공사 광고를 보니까 이미지 광고 정말 그 나라를 여행 가고 싶을 정도로 광고를 잘하더라고요. 뭐 그럼요. 한옥마을도 500만, 네. 뭐 600만 찾는다고 하는데 지금 한옥마을은 뭐 뉴스 보셨겠지만 네. 작년 한 해 공식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과정에서 측정한 바에는 965만 명 왔습니다. 1000만 명 육박이네요. 이미 네. 1000만에 네. 육박을 했다. 뭐 어떤 분들은 사람만 많이 오면 되는 거냐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네. 어느 한 사회가 그래도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어서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정체성을 얼마나 잘 살려나가냐 하는 것은 네. 우리 모두의 몫이다. 또 과제고요. 네, 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잘 될 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또 더 수도권 뭐 비롯해서 전국으로 광고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요사이 청년 취업 참 어렵습니다. 네. 부모님들 애타고 공무원 되면은 그렇게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셨어요? 행정고시 또 패스하셨는데 당시를 좀 회상하시면서 저도 오래돼서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대부분 다 잊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워낙 젊은 날이고 지냈던 기간이라 예. 가끔은 옛날 공부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공부의 방향도 좀 있겠죠. 뭐 저희들 때만 해도 뭐 거의 팠죠, 파. 어떤 날 잘 되는 날은 뭐 하루에 16시간 정도 공부했다고 그럴까요? 예. 그런 날도 있고 그런데 머리 이상으로 그러니까 머리도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은데 노력을 또 많이 하신 전 머리는 케이스인가 보네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런데 어쨌든 집중력이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방향
네. 같은 것들도 좀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설정이 됐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죠.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도정의 목표가 세우면 가야죠. 굉장히 집중력 있게 거기에다가 온갖 열정을 다 바쳤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적당히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도청에서는 도정 펼치실 때 직원들하고 관계는 어떨까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워낙 평상시에 웃고 다니시고 상대를 이제 편안하게 소탈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 도지사님도 짜증도 좀 많이 내고 좀 급하시고 그럴까? 또 그렇게 여쭤본 분들도 있어요. 평상시 스타일이 어떠세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저에 대한 모든 것은 남이 하는 거지 제가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예. 저는 뭐 가능하면 모든 것들이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서로 열려 있어야 되고 네. 편해야 된다. 네. 그래야 어떤 말도 할 수가 있지. 무서운 상사한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빈틈을 좀 보여줘야지 안 안에 됩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편하죠. 모든 정보나 또 의견의 교환은 서로가 마음을 허심탄회하고 평안하게 열었을 때 저는 가능하다. 단 공무원의 위계 질서라든지 지켜야 할 공무원의 뭐 도리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건 정말 과감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엄한 벌이 또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하죠. 네. 그런데 뭐 평소 생활에서 괜히 기합 주기 위해서 뭐 눈에다 불 켜고 앉아 있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소통이 될 때 네. 해답이 나온다. 해답은 우리 보통 그렇게 옛날에는 지시에 의해서 수직 문화였죠. 그러나 지금은 수평 문화인데 수평 문화에서 가장 좋은 해답은 더 많은 의견이 수렴돼서 더 많이 수렴돼서 그것에서 합리의 안이 나올 때 옳은 답이 나온다. 네. 저도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저 혼자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내 생각이 맞지.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막상 밖에 꺼집어 내놓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데 그건 바로 수정을 해야죠. 소위 말하는 이제 똘레랑스가 그러면요. 갖고 계시는군요. 예, 네.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마치 틀리건 맞건 내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마치 추진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결정되고 나서 추진할 때의 얘기고 결정되기까지는 매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모든 의견이 다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네. 수정이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나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봐요. 완전한 사람이 혹시 있나요?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만든 것은 어떤 것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완전하지 못한 것은 네. 누군가에 의해서 고쳐져야죠. 수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 수정을 하기 위해서 토론이 필요하고 남의 의견이 필요하고 교환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네. 저는 결국 소통이네요. 그러면 토론 문화를 아. 많이 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협업의 시대. 네. 제가 엊그제도 협업 토론이라는 걸 했는데 정읍에 이제 다원시스라는 기업이 유치했는데 해결할 게 많더라고요. 뭐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뭐 도시계획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결국은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더니 거의 1시간 만에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건 협업이죠. 네. 모두가 다 같이 앉아서 하면 상대가 이해가 되고 그 문제라면 내가 풀 수 있습니다. 자기는 못 풀어온 걸 남이 풀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협업적 토론 이 문화가 형성될 때 저는 민주적 사회가 형성된다. 그리고 집행력도 강해지죠. 네. 빨리 결정되고 그 대신 집행할 때는 모두가 함께 하기 때문에 더 큰 힘이 나온다. 한 사람의 채찍질론만으로는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루어진 뭐 태권도 대회라든지 네. 여러 가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이 네. 보태진 거죠. 종합 작품이죠. 그러면 네. 한두 사람이면 절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부싸움 거의 안 하시죠?
워낙 뭐 동네 인구 부부로 소문이 나서 부부금슬의 비결은 어디에 있나요? 왜요? 우리도 처음엔 싸웠죠. 예. 많이 싸웠는데 예. 요즘은 이제 흔히 말하는 부부 싸움이라고 할 정도의 싸움은 뭐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뭐 의견 차이야 물론 당연히 있고요. 뭐 조금 세월이 흘러서 이제 서로 다 좀 마모가 되지 않았나. 네, 네. 싸움의 기술이 또 늘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같은 말도 예. 조금 더 상대를 배려해서 네.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쓰고 뭐 서로 막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뭐 그래도 가끔은 또 의견 충돌이 조금씩은 있죠. 네. 그 정도도 없으면 살아있는 부부가 아니죠. 아, 그럼요. 예, 워낙 또 지사님께서 허허실실하면서도 또 추진력 있게 모든 일에서 이제 챙길 건 다 챙기고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희망적인 이야기 좀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6조 원 예산은 계속 가져오는데 도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려운데 우리 돈은 6조 원 뭐 가져왔다는데 어디다 쓰이는 거야. 예, 체감할 수 있게. 6조 원의 예산이 왔다고 해서 그 돈이 전부 전라북도로 이렇게 오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새만금, 대하, 뭐 익산간 철도를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은 전라북도를 위해서 쓰이긴 하지만 그 돈을 쓰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쓰죠. 네. 또 새만금 개발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SOC 관련돼서요. 그러면요. 예. 그래서 이제 새만금을 포함한 모든 뭐 지리산, 덕유산, 뭐 산림치유원 예산이 섰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집행하는 부서가 다 각기 다릅니다. 또 국가예산, 도예산, 또 시군의 예산, 또 민간 예산이 이제 합쳐져서 예산이 이제 크게 형성이 되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예산은 약 5조 한 2, 3천억, 또 국가 예산으로 확보되는 것이 작년 말에 이제 금년 예산으로 쓴 게 6조 568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라북도는 엄청 예산이 작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7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도 전라북도가 5번째로 많은 겁니다. 오, 네. 6조 네. 중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우리 몫으로 올 만큼을 얼마나 받았느냐의 문제와 또 하나는 새로운 사업들을 얼마나 많이 발굴해서 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신규 예산. 그러면요. 네. 그 금년도 예산으로 신규 예산이 약 한 18개 정도 했습니다마는 물론 처음에 신규 예산 할 때는 작죠. 어느 뭐 도로 예산 그러면 처음에는 5억, 10억 이렇게 쓰지만 나중에 전체를 합치면 2천억, 3천억, 5천억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신규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나중까지 예산이 많아진다는 대개가 이제 지속 사업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신규 사업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게 되고 금년 같은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비교적 성과를 좀 거뒀다. 네. 우리 도내 이제 국회의원들이 또 뭐 개수조정 소위에 들어가서 노력도 하고 또 각 상임위에서 또 노력해서 많이들 노력을 해줬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신규 예산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예산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뭐 예를 들면 공항 예산 같은 것들, 또 뭐 지리산 예산이라든지, 네. 남원의 그 산악 철도 예산 같은 경우는 뭐 예상을 깨고 굉장히 빨리 됐고, 또 새만금 관련된 예산들도 네. 남북 이축도로라든지 이렇게 이제 금년에 또 새로 시작해야 될 예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R&D 예산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 그게 이제 미래의 산업. 네. 연구개발 쪽이죠.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아까 말씀 연구개발 특구 예산이 70억 썼습니다마는 네. 앞으로는 이제 100억 이상 이렇게 증액되면서 이제 그럼요.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네. 또 뭐 순창의 유형균주 미생물 산업이라든지 또 남원의 뭐 코스메틱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뚫고 들어가는 산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또 전라북도 같으면
동부권 사업들이 의외로 예, 생각보다 신규 예산을 이번에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많이 된 네. 거. 뭐 이런 건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항 얘기 말씀하셨는데 예. 이번에는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주에서 일부만 가더라도 비행기 2시간 타는데 리무진 4시간 타려면 힘들잖아요. 공항 얘기 나오면 참 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네. 여러 가지 참 소외가 많을 겁니다. 얼마나 공항을 원했습니까? 한이 맺혀 있죠. 네. 더구나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 김제 관련돼서 예. 송천동에도 옛날에 네, 있었고. 네. 그런데 그게 20년 전입니다. 97년에 시작을 했다가 결국 반대에 의해서 못하고 여기까지 이제 왔죠. 그래서 결국은 2014년도에 우리도 공항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라는 논리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항공대에 맡겨서 그동안 1년 동안 연구를 했죠. 그랬더니 2030년쯤 가면 400만이 넘는다. 이건 공항이 들어설 수 있다. 보통 300만 정도면 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거든요. 네. 그런데 400만이 넘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구해서 국토부하고 이제 계속 교섭도 하고 정말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한 결과 드디어 이제 작년 말에 네, 타당성 조사 예, 들어갔죠. 그렇죠. 네. 수요 탐색하고 예. 국가 예산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8억이 섰죠.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도 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일단 들어가 줘야 공항을 만들기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하죠. 네, 네. 예비 타당성 조사만 통과되면 그럼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항은. 네, 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빨리는 못 가지만 서서히 갈 것이다. 그게 빨리 가는 겁니다. 예. 지금 그 동남권 공항이니 예. 뭐 제주공항이니 서산공항이니 다 하지만 네. 어디 가지는가요? 그렇게 쉽게 안 가집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네. 신규로 제대로 된 공항 계획이 들어간 건 새만금이 유일합니다. 이번에. 네. 백령도라든지 서산공항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건 차원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아주 소형 공항 알겠습니다. 또는 뭐 민간공항을 또 군공항을 민간공항으로 돌리고 이제 이런 네. 차원의 공항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희망을 갖고 네. 우리도 좀 제발 좀 공항이 있는 예. 지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국제공항이 좀 들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그 운용본부, 기금운용본부 뭐 공사와 얘기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그렇죠. 또 이렇게 호사가들이며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축해서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연금법에 국민연금법에 분명히 본사뿐만 아니라 기금운용본부는 전라북도에 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네. 정말 만약에 안 된다면 법이 새롭게 재개정되거나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되는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공사화와 관련해서만 혹시 또 다른 속임수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데 네. 공사화 문제와 전북 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엊그제도 영흥공단 이사장도 만났고 다 만나봤습니다마는 이미 건물이 50% 이상 다 지어져 가고 있고 예. 금년 가을이면 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엄청난 일이 안 온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라도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믿고 네. 여기 전라북도민이 전부 기금운용본부 오기 위한 모든 금융타운도 만들고 있고 네. 준비 다 하고 있는데 네. 실망시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신뢰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오는 걸로 알고 우리는 준비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뭐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늑대소년 이야기가 그럼요. 돼버립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오늘 송하진 지사님과 함께했는데 우리 지역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정말 어두운 그림자가 끼어 있는데 예.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라북도 그동안의 낙후 뭐 누구나 다 느끼는 점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이후에는 누구나 다 희망을 갖고 가야 하듯이 전라북도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농생명, 탄소산업, 뭐 관광산업 등등 방향이 정해진 곳을 향해서 열심히 가면 저는 틀림없이 우리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 전라북도의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저는 온다. 그래서 정말 손잡고 함께 가고 실속 있는 일하고 그냥 공리공론에 사로잡히지 말고 네. 정말 손잡고 함께 가기를 저는 간절하게 기원 드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살기 좋은 전라북도 건설을 위해서 올 한 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곧 새로운 달 3월이 시작되는데요. 뭔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건 큰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획하시고 또 추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